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학년 문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교과서와 필기구를 준비하시고 수업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수업은 등교 후에 온라인 수업에서 한 내용은 다시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성실히 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배울 내용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몽신화를 같이 공부를 했죠. 신화를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백석 시인의 국수라는 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으면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본문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본문을 멋진 성우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수, 백석. 눈이 많이 와서 산에새가 벌로 나려 먹이고 눈구덩이에 토끼가 덜어 빠지기도 하면 마을에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한가한 애동들은 어둡도록 꿩 사냥을 하고 가난한 엄매는 밤중에 김치 가재미로 가고 마을을 구수한 즐거움에 사서 은근하니 흥성흥성 들뜨게 하며 이것은 오는 것이다. 이것은 어니 양지귀 혹은 능달 쪽 외따른 산 옆 은댕이 예대가리 밭에서 하룻밤 뽀얀 흰 김 속에 접시 귀 속이름 불이 뿌연 부엌에 산멍에 같은 분투를 타고 오는 것이다. 이것은 아득한 옛날 한가하고 즐겁던 세월로부터 실같은 봄비 속을 타는 듯한 여름 벼속을 지나서 들쿠레한 9, 10월 갈바람 속을 지나서 대대로 나며 죽으며 나며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의젓한 마음을 지나서 텁텁한 꿈을 지나서 지붕에 마당에 우물든덩에 한방눈이 푹푹 쌓이는 연히 하룻밤 아베 앞에 그 어린 아들 앞에 아베 앞에는 왕사발에 아들 앞에는 새끼 사발에 그득히 사리워 오는 것이다. 이것은 그 곰의 잔등에 엎여서 기려놨다는 먼 옛적 큰마니가 또 그 집등세기에 서서 자채기를 하면 산놈의 마을까지 들렸다는 먼 옛적 큰아버지가 오는 것 같이 오는 것이다. 아,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이 희수무례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겨울밤 정한이 익은 동티미 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댕춧가루를 좋아하고 싱싱한 산꿩의 고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담배 내음새, 탄수 내음새 또 수육을 삶는 육수국 내음새 자욱한 더북한 삿방 쩔쩔 끓는 아르굿을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의 의젓한 사람들과 살트라니 친한 것은 무엇인가? 이 그지없이 고담하고 소박한 것은 무엇인가? 자, 잘 감상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백석 시인에 대해서는 이름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가 1학년 때인가 아마 배웠던 기억이 나요. 백석의 시를. 백석 시는 이제 그 북한 출신입니다. 북한 평안도 출신인데 과거에는 80년대까지는 북한 작가의 문학 작품을 우리가 읽을 수가 없었어요. 네, 이것이 이제 88년도에 금수 조치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백석이라는 시인이 우리가 그동안 뭐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때까지는. 88년 이후에 백석의 시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서
90년대에 아마 백석시 신드롬이 봅니다. 신드롬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일제 강점기 이제 백석이 일제 강점기 때 시인이잖아요. 보통 우리 일제 강점기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저항시인 윤동준이, 뭐 이상환이, 이육산이, 뭐 이리현 시인을 주로 알고 있는데, 백석의 시인은 참 굉장히 그때는 뭔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그러한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요즘 교과서에 많이 실리고 있고요. 지금 백석이라고 하는 시인은 우리 현대 시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백석시 하면 특징이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뭐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겠지만은, 첫 번째 일단은 일제 강점기 때 시인이다라는 걸 꼭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시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방언을 잘 구사합니다. 방언이라는 건 사투리죠. 방언과 순우리말을 잘 구사를 하는데, 그 방언은 이제 평안도 출신이기 때문에 주로 평안도 방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표현이라던가 수사라던가 이런 것이 굉장히 감각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민족의 어떤 정서라던가, 뭐 정서라고 하면 한이라던가 정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있죠. 또 단일 민족으로서의 공동체의 삶,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드러내고, 또 그러한 공동체적인 삶,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굉장히 추구합니다. 백석은. 왜냐면은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가족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다 무너졌죠. 해체됐죠. 특히 백석 개인만 하더라도 부인과 아이들과 떨어져서 돈을 벌기 위해서 따로 나가서 멀리 가서 살고, 그러면서 항상 가족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가족을 그리워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 전체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우리 민족 자체가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많이 겪었죠. 가난하고 또 이렇게 가족이 해체되고 붕괴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공동체적인 그러한 것들, 그런 것들 많이 그리워하고 추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국수, 우리가 먹는 국수입니다. 이 시를 읽어보면은 방언이 많이 구사되고 우리말이 많이 구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좀 뜻을 알고 좀 내용을 알다 보면은, 백석 씨가 그래요. 처음 읽을 땐 되게 어려운데 몇 번 읽고 계속 하다 보면 굉장히 뭔가 좀 시가 참 굉장히 뭔가 가슴에 와닿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선생님도 백석의 시를, 옛날에 백석 시 전집을 사서 읽었을 때 굉장히 좀 읽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 사투리, 방언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뜻을 알고 굉장히 이렇게 몇 번 읽다 보니까, 왜 백석 하는지, 왜 백석이라는 시인이 우리나라에서 현대 시에서, 우리나라 시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어렴풋이나마 알 수가 있었어요. 자, 하나씩 공부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이 많이 와서라고 있죠. 일단 눈이라는 거. 자, 눈은 언제 내립니까? 겨울에 내리죠. 타자가 잘 안 쳐지네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시어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필기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면 안 되고 같이 필기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등교해서 보니까 열심히 필기하고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그냥 뭐 아무것도, 책이 깨끗한 학생이 있어요. 교과서는 깨끗하면 안 되죠. 교과서가 지저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눈이 왔다. 이제 이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시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 도형으로 여러분에게 네모,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시어는 네모를 치겠습니다. 네모. 알겠죠? 사각형 네모를 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산의 새가 벌로 나려 먹이고 이행부터 뭔 소린가 모르겠죠. 일단은 이제 우리가 주석을 잘 참고해서 낱말풀이를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산의 새는 뭐 산에 있는 새죠. 산새죠. 벌로 내려왔다. 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벌판이에요. 벌판. 쓰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필기하세요. 산의 새가 벌판으로 나려 먹이고
계속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내려온다. 살아있는 새가 벌판에서 내려온다. 눈구덩이에 토끼가 또 빠지기도 하고 겨울철에 뭐 그런 일이 뭐 시골이나 이런 데는 그런 일이 많죠. 새도 있고 토끼도 있고. 자, 눈구덩이 있죠. 눈구덩이에 네모를 치세요. 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네모 치는 것은 계절적 배경, 겨울을 드러내는 시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을에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그 무슨 반가운 것. 이것은 우리 국수 있죠. 제목이기도 한데 국수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자, 국수를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앞으로 요 국수를 가리키는 표현은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알겠죠? 계절적 배경은 뭘 쳐라? 네모를 쳐라. 국수를 가리키는 건 뭘 쳐라? 동그라미를 쳐라. 알겠죠? 마을에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뭘 보면은 요거는 뭘 나타내느냐? 국수를 먹을 것에 대한 기대감. 지금 뭐 국수 하면은 뭐 비교적 싼 음식이고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지만은 이 뭐 일제 강점기니까 그때만 해도 국수 하면은 굉장히 지금도 맛있죠. 잔치국수 같은 거 맛있는데 선생님도 국수 좋아하는데 참 이 당시만 하더라도 1900 그 뭐 일제 강점기 되니까 얼마나 국수 맛있습니까, 그죠? 한가한 애동들은 뭐냐? 아이들. 아이 동자입니다. 한가한 아이들은 어둡도록 꽁 사냥을 하고 가난한 엄매는 엄마의 엄마. 그죠? 밤중에 김치 가재미로 가고 김치 가재미라고 하는 게 요즘 우리가 뭐 무슨 먹는 음식이 가재미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김치 가재미는 여기 이제 풀이에 보면은 평북 방언이다. 평안북도 방언이고 뭐 겨울에 김치를 담가놓는 뭐 운막이 다른데 요즘 쉽게 생각해야 돼. 우리말로 하기 우리말로. 요즘 현대말로 김치 냉장고. 그죠? 김치 냉장고예요. 옛날에 김치 냉장고 없으니까 이제 운막에다가 이렇게 보관했겠죠. 가난한 어머니는 밤중에 그 김치 냉장고에 가서 김치를 가지러 가고 마을을 구수한 즐거움에 싸서 은근하니 흥성성 들뜨게 하며 이제 막 국수를 먹을 생각에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렇게 잔치를 하나 보죠. 예, 들뜬 거예요. 이것은 오는 것이다. 이것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것 동그라미 치세요. 아까 동그라미 뭐라고 그랬죠? 국수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됐나요? 자, 이것은 오는 것이다. 자, 이것은 오는 것이다라는 요 말이 하나의 문제 이러한 문장 구조인데요. 이것은 오는 것이다라는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전체 시에서 보면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반복이 되고 있죠. 반복이 되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보면은 친근감을 형성한다. 이것은 오는 것이다. 뭔가 좀 친근감이 들지 않아요? 이것은 오는 것이다. 멋있는 표현 같기도 하고 또 이것은 마을 공동체. 시골이니까 이제 다 이렇게 마을 공동체잖아요. 오랜 전통. 이 국수를 같이 끓여서 먹고 잔치를 벌이고 하는 그런 오랜 전통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것은 오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여기 뒤에 보면은 그것이 많이 나와요. 이런 것은 어떤 효과가 있냐? 친근감을 형성한다. 첫 번째. 두 번째, 마을 공동체의 오랜 전통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반복되는 문장 구조 1이라고 그랬죠? 1. 왜 1이라고 그랬냐? 이것은 오는 것이다 라는 이 문장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뒤에 가보면 다른 문장도 문장 구조도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1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것은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은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두 가지 정리되죠? 자, 이것은 또 이것에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동그라미는 뭘 가리킨다? 국수를 가리킨다. 어느 양지귀 혹은 양지귀는 뭐냐? 이게 해설에도 안 나오는데 양지귀라는 거는 양지라는 거는 볕이 잘 드는 곳, 볕 양자예요. 볕이 잘 드는 귀, 가장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쓰진 않을게요. 여러분 필기를 하세요. 볕이 잘 드는 햇볕이 잘 드는 가장자리. 혹은 능달. 능달은 뭐냐? 응달이에요. 응달. 응달이 뭐예요? 그늘진 곳이죠. 그늘진 곳을 응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볕이 잘 드는 가장자리 또는 그늘진 그 응달 쪽. 외따른 산 옆. 옆은 옆입니다. 옆. 은댕이. 자, 은댕이는 또 뭡니까? 은댕이는 가장자리를 말해요. 가장자리. 자, 이것은 어느 양주기 혹은 능달 쪽 외다른 삽 옆 은댕이 가장자리 예대가리 밭에서. 자, 예대가리 밭은 뭐냐? 해설을 봅시다. 선생님도 처음 들어봐요. 이런 말은. 대여섯 낮 동안 갈 정도의 높이의 밭이다. 어떻게 보면 그 밭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죠? 밭. 그죠? 그 가장자리의 그러한 밭에서, 조그만 밭에서 하룻밤 뽀얀 하룻밤입니다. 하룻밤 뽀얀 흰김 속에 접시 위 소기름 뿌리 뿌연 부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접시 위 소기름 이게 뭔 말이냐? 이 소기름 불이라는 게 뭐냐면요. 옛날에 전기가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안 들어왔죠. 근데 기름을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붙였잖아요. 그죠? 등잔불이에요. 등잔불. 그러니까 등잔불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불이라는 거 하는 거는. 그러니까 등잔에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했잖아요. 그죠? 그 접시에다가 그 얘기예요. 접시, 귀, 소기름불이 뿌연 부엌에. 소기름은 좀 빼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소기름은 좀 빼고